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미리 전치사 뒤에 우리가 명사가 나와요 라는 부분을 학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걸 우리가 전명구라고 얘기하고, 전명구는 거의 대부분 부사처럼 취급을 하더라 라고 앞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치사 뒤에 대명사를 써도 마찬가지겠죠. 명사 대신 쓰는 게 대명사니까 그럼 얘도 부사겠죠. 그러면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를 쓰면 뭘로 바뀔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일단 관계라는 말만 살짝 가려볼게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대명사니까 부사 역할이죠. 그런데 관계라는 말 넣습니다. 그럼 무슨 부사가 될까요? 그렇죠? 관계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먼 친척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이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과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 문장. This is the house. 이거 집인데 I live in it. 내가 거기 살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속사 중에서 등위 접속사 and, but, or를 이용하면 두 개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걸 예를 들면 This is the house and I live in it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개 문장을 하나로 연결할 때는 약간의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만 좀 생각이 필요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잘 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공통되는 명사나 대명사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the house 하고 두 번째 문장의 it이 같은 의미를 지닌 명사,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온 명사나 대명사를 지워요. 자,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관계대명사를 넣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공통된 명사를 찾고 또는 대명사를 찾고 뒤쪽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지우고, 자, 대명사를 지웠죠. 그리고 대명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대명사를 지웠으니까. 그런데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의 의미를 지닌 대명사, 즉 관계 대명사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울 때 이미 우리가 지운 게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운 게 사물이죠. 집이니까. 그죠? 그러면 선행명사가 사물인 경우에 해당되니까 관계대명사는 위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 뒤에 있었던 대명사죠. 즉 전치사의 목적어를 지웠죠. 그럼 무슨 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목적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집어넣는 순간 사물이면서 목적격, 즉 위치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the house하고 it하고 같은 의미를 지녔죠. the house 대신에 it을 쓴 거니까, 그죠? 그러면 it 대신에 위치를 썼습니다. 맞죠? 그러면 the house하고 it은 같죠? 그럼 it하고 위치는 어때요? 같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치하고 the house는 뭐예요? 같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이 명사 대신 쓴 대명사, 그죠? 그런데 접속의 역할을 하니까 관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선행명사를 꼭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동시킵니다. 어디로요? 선행명사 뒤쪽으로. 그래서 이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위치를 쓰고 I live in 이런 식으로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원래 그냥 제가 이야기를 지어낸 겁니다. 좀 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는 여자친구였고 위치는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둘이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군대에 왔어요. 아시겠죠? 근데 군대에 왔는데 동창을 만났어요. 그게 대시입니다. 자, 그래서 대시랑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으면 이제 면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친구인 인이 면회를 오게 되는데 이때 여자친구가 원래 앞에 있었고 남자친구가 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전치사가 면회를 올 때 순서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면회를 왔을 때 여자친구가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는데 누굴 만나러 왔죠? 위치를 만나러 왔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위치의 여자친구가 면회를 온다는 소식을 동창인 대시 들었어요. 근데 대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까지 모태솔로였거든. 너한테 한번 부탁하는데 네 여자친구 나한테 소개시켜주면 안 돼? 라고 하면 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은 절대로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in 위치를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럼 여기 타이틀이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앞에 선행명사를 봤더니 the house,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가 where이죠. 그래서 where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같이 있을 때 두 개를 묶어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앞뒤에 어떤 형태가 있을 때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명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빈칸이면 형용사가 답이죠. 이 형용사 자리에 ing나 pp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하고 난 상태에서 보면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죠. 명사 뒤에 ing가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 뒤에 pp가 나오면 이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to be라든가 아니면 being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the girl who is sitting is my sister. 자, 앉아있는 그 소녀가 내 여동생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에 who 앞에 선행명사가 사람이고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보면 the girl 명사죠. sitting ing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 뒤에 현재 분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 두 번째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을 때 앞뒤에 어떤 형태가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이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는 있다? 주어 동사는 있다. 그죠? 목적어가 이렇게 빠져 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까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인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생략을 하고 나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 명사와 불완전한 문장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The dog that I like is over there. 자, 내가 좋아하는 그 개가 저기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명사가 있죠. 그리고 접속사인데 뒤를 한번 볼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죠. 그러면 이 대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즉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봤더니 주어 다음에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불완전한 문장, 명사와 불완전한 문장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